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쌩쌩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괜찮을까요?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새 뇌졸중, 치매, 신부전, 골절이 올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시작하는 노후 대비책.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지은이 아보 마사히로, 나카야마 야스히데,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평균 수명이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편 건강 수명은 몇 살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건강상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건강 수명입니다. 노후를 침대에 누워서만 보내지 않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간병이 필요하게 된 주요 원인은 치매나 뇌졸중입니다. 요컨대 인생의 마지막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절 질환, 뇌졸중, 치매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적어도 50대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 위험군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한 과학적 증거 기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뇨병,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불충분한 BMI 관리, 교육 저하, 중년기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두부 외상, 지적인 활동 저하, 스트레스 우울증 등 10가지 위험 인자를 들어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를 멀리하는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함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뇌 기능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맞추는 동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는 좌뇌의 운동야가 활성화됩니다. 뇌기능 영상으로 뇌의 어느 부위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작을 집게손가락뿐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도 실시합니다. 조금 어려운 동작이므로 좌뇌의 운동야뿐 아니라 운동야 앞쪽에 있는 보충 운동야도 활성화됩니다. 더 어려운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새끼손가락, 집게손가락 순으로 맞추면 운동야, 보충 운동야, 전두전야가 활성화됩니다. 그 외에 계산하기, 도형 그리기, 말로 지시하기, 시간이나 장소를 파악하기, 회상하기 등도 전두전야를 매우 활성화시킵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계산 문제를 풀면 전두전야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요컨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확인하면서 행동하면 전두전야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치매가 시작된 사람은 전두전야의 반응이 둔해진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상황에 맞게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뇌 자극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뇌 활성화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간단한 동작이나 사고로는 뇌기능 영상으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멍하니 타성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비틀어서 더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연령별 알츠하이머병 예방법을 보여준다. 레벨 A는 강하게 입증된 방법, 레벨 B는 약하게 입증된 방법이다. 가로축은 관찰적, 전향적 연구의 평균 연령과 그 범위, 세로축은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낸다. 상대적 위험도는 1보다 클수록 위험인자임을 나타내고 1보다 작을수록 방어인자임을 나타낸다. 50세 무렵부터 위험인자 및 방어인자의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50세부터 치매 예방을 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동을 하고 식사에 신경을 쓰고 체중과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노쇠, 심신의 활력 저하를 방지하고 잠을 잘 자고 지적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햇빛 쐬기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은 체내시계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졸리는 것은 체내시계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체내시계는 지구상의 생물이라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체내시계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실제 시간과 어긋나기 때문에 가끔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자연의 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빛을 쐰으로써 체내시계를 리셋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는데 매일 왕복으로 약 5,000걸음 걷습니다. 맑은 날이라면 20분 정도 햇빛을 쐬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햇빛을 쐴 수 있도록 가급적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을 쐬는 것은 체내시계를 리셋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에는 근육 수축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만성적으로 비타민 D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식사로 섭취하는 것 외에 필요량의 약 80%가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을 쐬어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최근에는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에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그 주요 작용은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나 공포나 놀라움 등을 느끼게 하는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분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정신은 안정되고 행복을 잘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제어하지 못해 기쁨이나 공포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뇌 내 세로토닌 분비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공격적으로 되는 등 치매의 정신 증상에는 세로토닌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증가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밤에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의 원료가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햇빛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의 수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수면 리듬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햇빛을 쐬는 양이 적으면 수면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햇빛은 치매와 여러 요인으로 얽혀 있습니다. 구강 관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치매에 대한 의식이 낮다.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연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양치질에서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과 치매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2019년에 규수 대학 등의 연구팀에 의해 사람의 잇몸 질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을 전신에 만성 투여한 생지에 관해서 뇌 내 노인성 반점 성분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노인성 반점이 뇌 안에서만 생산되고 축적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치매 치료법이 확립되기를 바라지만 일단은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을 익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으로 잃어버린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치매가 발병하기 쉽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활 습관이나 비만, 흡연 등이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왜 발병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잘 듣는 치료제가 아직 탄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설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의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 노인성 반점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되어서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발병시킨다는 가설이 아밀로이드 베타설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활동에 의해 생기는 노폐물의 일종이며 한번 쌓이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부 뇌 안에 쌓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언제 배출될까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논렘 수면, 뇌가 휴식하는 수면을 취할 때 뇌 속으로부터 배출됩니다. 다시 말해 수면 부족이거나 잠이 얕아서 논렘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배출되지 않고 서서히 뇌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만들어지는데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낮에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져서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수면을 생각해 봅시다. 수면은 양과 질이 중요한데 요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무호흡을 반복함으로써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공기가 통하는 길인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상기도가 좁아지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 목이나 목 주위에 지방이 붙으면서 발생합니다. 또 비만이 아니더라도 편도비대, 비염, 비중격 망곡, 턱의 후퇴, 작은 턱 등도 수면 무호흡증이 발병하는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 야간 빈뇨, 주간 졸음, 기상시 두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경 쓰이는 것이 많아져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운동 부족, 근무 체계의 변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등 젊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의식적으로 깊이 호흡해 보자. 스트레스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치매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단 혈관은 수축하게 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뇌에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이 뇌까지 원활하게 운반되지 않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은 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뇌의 신경세포는 약해지거나 죽어버려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공격당한 부위는 파괴되고 위축되어 버립니다. 특히 위축되기 쉬운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 해마입니다. 실제로 평균 연령 48세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은 건망증이 많고 뇌의 방성관, 뇌 안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부위이나 뇌량의 손상이 컸습니다. 또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의 뇌는 사고, 감정, 발화, 근육의 작용을 담당하는 되뇌가 작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의 호흡법으로는 횡격막을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추천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오므린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시간을 1이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천천히 2의 시간을 들여내쉽니다. 크게 손을 벌리고 호흡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워서 호흡하는 것이 좋지만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깨나 목 주위의 체조, 몸을 비트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나 쉬는 시간에 혹은 목욕이 끝난 후에 살짝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웃음이 부족하지 않은가? 웃으면 복이 온다. 구라시키 중앙병원의 미야카 유는 건강에 미치는 웃음 효과의 문헌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웃음의 효과를 신체면과 정신면에 미치는 것으로 나누고 신체면에서는 통증 완화, NK세포 등 면역계에 대한 효과, 혈당 상승 억제 작용을 들었고 정신면에서는 불안이나 긴장 완화, 스트레스 완화 등을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도 좋아질 것이고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시작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웃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웃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찔 걱정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방. 식사를 통한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생선 섭취에 관한 논문이 많습니다. 오래전 논문이지만 약 100년 전에 오키나와에서 브라질로 이주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 보고도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약 40% 경감된다고 합니다. 생선 섭취는 치매뿐 아니라 심장 질환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선 섭취와 심장병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생선을 먹는 사람은 거의 먹지 않거나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작다는 유력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생선은 심장에 좋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서 익숙한 EPA나 DHA가 오메가3 지방산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EPA나 DHA는 지방이 많은 생선, 고등어, 송어, 청어, 정어리, 참치, 연어 등이나 갑각류, 게, 새우 등 조개류, 홍합, 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후생 노동성은 아직 안타깝게도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가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뇌 활성화에 필수적인 항산화 대체. 우리는 호흡을 함으로써 폐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혈액으로 영양을 온몸에 퍼뜨립니다. 이 산소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상태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보통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생산되면 세포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암이나 심장 질환을 비롯해 생활습관병 등 다양한 질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의 상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활성산소의 생산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능가하는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는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이 있습니다. 내인성 요인은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포옥시다제 등의 항산화 효소입니다. 외인성 요인은 항산화 물질이며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류, 카테킨류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잡하게 얽혀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자외선, 방사선, 대기오염, 흡연, 산화된 물질의 섭취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도 활성산소의 생산을 촉진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2019년에 스쿠바 대학의 연구에서 항산화 물질인 연어나 새우 등에 많이 포함된 아스타잔틴을 섭취하며 저강도 운동을 실시하면 단기 기억과 관련된 해마의 기능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마 속의 렙틴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어패류나 갑각류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했는데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를 중장년부터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예방에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습관 및 충분한 수면을 통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건강 증진 정책인 건강일본 20일에서는 성인의 하루 야채 섭취 목표량을 350g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가급적 많이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 BMI를 파악하는 올바른 방법. BMI,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키를 활용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국제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70cm에 65kg인 사람의 BMI는 22.49, 적정 체중은 63.58kg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BMI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체중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꼭 체중을 잽니다.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히사야마정 주민의 데이터를 규슈 대학이 1961년부터 계속 수집 분석하고 있는 히사야마정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서 치매 위험 인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만, 당뇨병, 당대사 이상, 고지혈증의 빈도가 시간이 갈수록 남녀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과 치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큰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발병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미국에서는 40에서 45세의 1만 276명을 2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BMI 30 이상인 비만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그 이하의 사람에 비해 1.74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령자가 되면 너무 마른 것도 위험 인자가 됩니다. 노화에 따른 전신 근육량은 점점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체성분에서 지방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 비율 증가는 곧 실질적인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너무 마른 것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이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적당한 의욕이 없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뇌졸중 후유증인 경도나 중증도 상지마비 환자에게 반복성 두개자기 자극과 집중적 재활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치료 인원이 1000명이 넘었을 무렵에 연령별로 개선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의 개선도가 좋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와 60세 이하의 환자 사이에 개선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법은 나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없었고 그보다는 환자의 의욕이 치료 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의욕을 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게으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힘든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점점 편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목표를 주변에 단정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남들에게 말해버리면 결과를 내놓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꼭 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변에 이야기부터 해놓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는 외래 환자는 대부분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는 발병 후 반년이 지나면 후유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어서 저를 찾아옵니다. 자기 자극 치료나 보툴리늄 치료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시행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10년 이상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천히 개선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살이 되든 의욕은 매우 중요하며 언제까지고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